10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깨닫게 된 것.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무엇을 배웠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특별한 경험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로크미디어라는 회사를 무려 400억에 원스토어에 매각을 했습니다. 400억에. 여기에 주주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주들은 돈을 다 많이 벌었습니다. 400억을 나눠 가졌으니까. 어느 정도로 큰 돈을 벌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로또 맞았다.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로또 맞는 것보다 저는 더 큰 돈을 벌었어요. 30대 후반에.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저도 신기한 거예요. 제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 일이지만 저도 예측하지 못했고 계획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냐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 저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운입니다. 운. 운이 제일 커요. 70% 이상. 근데 나머지 30%가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통제 가능한 영역이니까.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비밀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진짜 좋아하는 거고 이 책을 읽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제목이랑 이제 연관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 주도적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7년 동안 6년 동안 몰입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원칙은 좀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뭐냐? 저는 10년 동안 저녁에 사람을 제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경조사는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회사에 큰일이 있을 때 뭐 직원이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워크숍이 있다거나 이런 건 참석을 하는데 제 즐거움을 위해서 뭐 소주 마시고 아니면 뭐 어디 친구들이랑 가서 놀고 게임하고 이런 거를 제가 사실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모임을 많이 주최하고 모임에 많이 참석을 했고 어느 정도로 사람을 많이 만났냐? 제가 여러분 박사과정 끝날 때쯤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그때 했거든요. 저는 일단 직장을 안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박사과정도 해외에서 하고 있었죠. 근데도 제 지인분들, 제 친구들 아니면 아는 형, 동생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할 거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 호텔에서 결혼을 했는데 6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저는 결혼식 사진을 3번 나눠서 찍었고 만약에 제가 이때 직장 다니고 한국에서 생활을 했었다? 저는 그러면은 결혼식 사진 한 6번 찍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제가 10년 동안 저녁에 사람을 진짜 제 즐거움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주도적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저는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냐?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은 진짜 전 국민이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삶의 퀄리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퀄리티가 바뀌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진짜 몰입이 뭔지 알 수 있게 돼요. 몰입이. 그 다음에 오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웬만한 철학서적, 인문학서적보다 좋습니다. 볼까요?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일은 자신의 선호도를 파악하면 간단히 끝나기도 한다. 이게 앞의 내용이랑 이어지는 문장인데 이거는 좀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안다면 그것과 배치되는 요청이 들어올 때 훨씬 쉽게 거절할 수 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거절. 그게 뭐가 어렵냐고. 나는 그냥 거절 쉽게 한다고. 그분들 삶을 제가 관찰을 해보면은 그게 사실 정말로 메타인지 떨어지는 얘기인 게 여기에 어떤 진짜 미친 파트가 나오냐. 내면의 대화가 나와요. 여기에서 거절의 기술은 여러분 어떤 거절의 기술도 있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거절의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있고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에 반하는 내 의지는 스스로 거절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우선순위가 없고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책은 진짜 미친 책이에요. 이 책에서 다루겠지만 자기만의 방침, 이게 진짜 중요한 철학이에요. 이건 특강에서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게 목적이랑 달라요. 자기만의 방침을 세우는 일은 주도적 거절법을 실행하는 핵심 단계 중 하나다. 자신의 정체성을 근거로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규칙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주도적 거절법을 시행하려면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토대로 정립한 자기만의 방침에 따라 거절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저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죠? 예를 들면 이제 20살이 되죠? 생각보다 가족이라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잖아요.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80%는 이제 이미 끝난 거예요. 20%밖에 안 남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이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에 사람까지 만난다면은 저는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녁에 예전에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회사가 진짜 저한테 중요했어요. 이거는 저한테 단순히 먹고 사니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제 자아를 실현하는 제 목적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고 대표님이랑 이거에 진짜 올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웬만해서 저녁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10% 정도 여유가 생긴 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게 많고 저랑 안 놀아줘요. 옛날에 아기 때는 저랑 맨날 이야기놀이 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저랑 잘 안 놀아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뭐 단순히 제 즐거움을 위한 만남은 여전히 하지 않지만 어떤 이제 뭐 조직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조금씩 참석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래도 여전히. 왜냐면은 저녁에 저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제 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공부. 그 다음에 반성 및 자기 정리. 이런 것들을 해야 여러분 저랑 고 대표님은 그래도 매출이 100억이 넘는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매출 이제 1000억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해야죠. 그 뿌리는 뭐다? 주도적 거절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다 쭉쭉쭉 나오네요. 저는 제 퓨처 셀프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제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카페에서 여러분들 초대해서 한 60명 70명 이렇게 많은 숫자를 불러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얘기 오순도순 나눈 다음에 책도 같이 읽고 그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미니 강연도 해드리고 이런 걸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게 제 퓨처 셀프였어요. 지금 하잖아요. 매달 하고 있어요. 제 자비로. 커피값만 몇십만 원 듭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거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자기 주도적 거절을 통해서 몰입과 생산성을 높여서 제 꿈은 여러분 뭐냐면은 매주 여러분들이랑 커피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려면은 제 역량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 꿈이에요. 매주 토요일은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고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거기는 굉장히 고급 커피를 파는 데예요. 굉장히 커피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랑 뭔가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다? 거절의 기술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거절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내용이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어떤 거절은 제법 잘했다? 주도적 거절은 잘했다. 특히 내면의 대화에서 내 가치관에 벗어나는 일, 내 우선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을 칼같이 잘 잘라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운이 가장 큰 부분이었지만 400억의 회사도 매각할 수 있었다.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 주도감은 타인에게 공감하고 지지하는 힘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주도감이 높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하면 뭔가 좀 이기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뇌피셜이 아니에요. 여기 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 간섭성도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 주도감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의 심리를 읽고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개인이 느끼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 심리 변화를 추적했다. 참 세상에 많은 실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 실험이 진행되는 방식은 흔히 다음과 같다.
실험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했던 경험, 영향력을 끼친 거죠. 혹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권력 밑에서 무력감, 어떤 무기력을 느꼈던 경험을 기술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좀 감정 상태가 세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분노, 슬픔, 기쁨, 자부심 등 다양한 감정이 드러난 얼굴 사진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 자기 주도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진 속 인물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판단했다. 자기 주도감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사람은 무력감을 느낄 때보다 주도감을 느낄 때 타인을 이해하고 더 쉽게 그들의 감정에 공감했다.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느낄 때 감성 지능이 향상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이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기까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이 핵심이죠.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자기주도감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의 요청을 거절할 시에 발생하는 상대의 반발에도 더 능숙하게 대처한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감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기주도감에는 여러분 통제감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자기주도감은 여러분 맥락적으로 이제 통제감이랑도 연결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주도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과오를 용서할 가능성이 더 크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기주도감은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는 능력과 순간 대처 능력을 키우고 타인의 요청을 무조건 수락하지 않고도 해결책을 모색할 능력을 부여한다. 저는 이 문장이 진짜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적 거절은 뭐냐면은 노를 하지만 노를 했어요. 왜? 내 가치관과 내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노를 했어요. 솔직히 단호하게 했어요. 근데도 자기 주도감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타인의 요청을 수락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면에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타인을 향한 연민을 두려움 없이 수용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도적 거절로 10년 동안 저녁에 사람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시간에 뭐 했냐? 저는 독서를 미친 듯이 했죠. 왜냐면은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은 오후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진짜 50권에서 100권 사이는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서 얻는 것도 있고 제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회사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주도적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도적 거절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진짜 독서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강력하게 추천하는 모임이 있죠. 싱큐베이션 25기. 유튜브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싱큐베이션 직접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진짜 문해력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일단은 거절의 기술. 오늘 소개해드린 명저 거절의 기술은 들어가고요. 이 문해 내공은 서울대 신종호 교수님이 쓰신 건데 이분이 유퀴즈에서 인터뷰한 것도 몇백만 뷰 나오고 이분이 내공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 이제 이 입학 인터뷰 때 옥스포드랑 캠브리지에서 하는 질문들인데 진짜 이 책은 여러분 철학책 끝판왕입니다. 너무너무 기대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읽는 인간은 여러분 겐자브로 선생님 돌아가신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시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시죠. 이 책은 여러분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유족분들이 그냥 단순히 비딩을 붙여갖고 돈 많이 주는데 우리가 입판권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여러분들이 출판하고 싶으면은 왜 이 책을 출판하고 싶은지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거를 적어서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싱큐베이션 얘기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체급이 좀 더 큰 출판사들도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미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진짜 명저 오브 명저예요. 근데 저희보다 더 체급이 큰 출판사가 있었고 분명히 뭐 돈을 더 많이 내겠다는 출판사도 있었을 텐데 저희한테 판권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구글에서 싱큐베이션 서티피케이트 하고 그냥 검색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게 벌써 23년이 14기예요. 2026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14기, 지금 25기. 저희 상상 스퀘어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싱큐베이션은 계속됩니다. 무료 독서 모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독서 모임입니다. 왜? 일단은 책을 아무 책이나 선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이 집필한 책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입학 인터뷰 때 하는 질문을 해석한 책이라니까요. 문해 내공 신종호 교수님, 서울대 신종호 교수님이 집필한 책이라니까요. 거절의 기술 오늘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는 여러분 아무 책이나 싱큐베이션으로 선정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책 4권 다 읽고 서평 다 쓰신 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냐? 무료입니다. 무료 독서 모임인데 여러분 유료 독서 모임도 이 정도 수준의 서티피케이트를 주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가 자비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매달에다가 이 25기 그 다음에 여기 읽은 책들까지 다 각인을 해서 이거 여러분 만드는데 돈 진짜 많이 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무료라니까요. 왜? 저희는 진짜 우리나라 문해력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독서 모임을 선도하는 게 저희의 상상스퀘어 출판팀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싱큐베이션은 꼭 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 거절의 기술 관련해서 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진짜 거절의 기술은 꼭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면 이거는 손해입니다. 손해. 후회가 아니라 손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무조건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